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영국 방문,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나토 영국 방문은 어려울 것이고 푸틴과의 회담은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맞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나토의 존재 이유는 러시아와 연관돼 있다는 전문가 주장에 동의하는 일반인 인식도 강해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교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켜듯 하는데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한 러시아계 칼럼니스트 글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 뉴스위크는 커버 스토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회담은 승리였으나 그 이후 전쟁을 끝낼지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책임도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신직인 연방대법원 판사로 보수 중의 보수인 브렛 커버나우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됐습니다. 이민과 총기 송지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서 보수인 지명자는 대법관이 되면 모든 케이스를 오픈마인드 태도로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명자 입장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연관되는 이슈는 대통령 재직 시 기소에 반대하는 성향입니다. 민주당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인준청문회에서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명자가 이 케이스를 말한 것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겪으면서 다듬어진 생각입니다. 청문회는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게 확실하고 소수 인종으로서는 또 다른 전형적인 아이블리그 출신의 젊은 백인 남성 지명자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민주당 상원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기는 현재 불가능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도 중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때문입니다. 12명의 태국 축구 소년과 코치는 모두 구조됐습니다.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 48개 분량의 물을 빼내고 다이버가 왕복 5마일을 다이빙한 구조작전의 성공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더 좋아하시겠다 생각하는 것을 제가 광고 뒤로 미뤘습니다. 그 내용까지 더 확실하게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하는 수십 년 동안 어떠한 세계관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는지 어떤 색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널드 트럼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몇 개월 더 있으면 집권 2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백악관을 떠나면서 짧은 말을 한 것, 그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 그런가 하면 미국의 보수 신문인 특히 경제에 있어서요,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가 서로 같은 내용의 사설을 쓴다는 것 자체도 주목이 되고 그 사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설을 쓰면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댓글이 100%가 댓글 부대가 왔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들을 정말로 장마철 그 빗줄기처럼 많고 강하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슈가 나토에 관한 것이고 나토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그 나토 정상회담에 가고 영국도 굉장히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복잡한데 그 테레사 메이 그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에 찬성하고 그러나 막상 총리가 돼 보니까 완전히 뭐 유럽 연합과 하루아침에 그 무역 관계를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위치로 나갔더니 뭐 외무장관도 그만둬 버리고 그 브렉시트 장관도 그만둬 버리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 뒤가 가장 그 주목되는 그 푸틴과의 그 미팅인데 더군다나 블라디미르 푸틴 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둘이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통역을 빼고는 두 사람만 했었던 그런 일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 분명히 푸틴이 너무나 노련하기 때문에 푸틴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고야 말 것이다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행기 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건 영국이건 지금 가면은 아주 정말 그 힘든 일이 있지만 관계도 불안정하고 그러나 I have Putin 솔직하게 말해서 가장 편한 미팅은 푸틴과의 미팅이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기 직전에 I have NATO, I have the UK which is in somewhat turmoil, and I have Putin. Frankly, Putin may be the easiest of them all. Who would think? 네, 이 존 헌츠만 그 러시아 대사도 오늘 뭐 뉴욕타임즈 등과 인터뷰할 때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 대선 개입 문제도 얘기를 할 것이고 크림반도 점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전 그 러시아 대사는 푸틴이 너무나 영리하기 때문에 딱 그 만나고 나서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이미 뭐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더군다나 두 사람만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뭐 다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할 테고요. 전문가들은 거기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두 사람만 같이 비밀스럽게 그 방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오고 갈 수 있는 뭐 얘기나 거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나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 왜 미국만 그 GDP의 3.6%, 3.5 몇 퍼센트 됩니다. 반올림에서 3.6%고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 뭐 영국, 뭐 이태리 5개국만 2014년도에 서로 약속한 GDP 2%를 내고 있고 지금 29개국이잖아요. 나머지는 2024년까지 해야지 됩니다. 왜 2014년도에 이런 그 결정을 했냐면 나토가 원래 만들어진 게 구소련, 러시아를 겨냥하기 위해서고 견제하기 위해서고 2014년이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우리가 돈을 더 내서라도 우리 주변을 지켜야지 되겠어? 미국은 뭐 옆 동네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미국은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번영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 번영이라는 게 다 이 돈으로 군사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게 나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리만 돈 이렇게 많이 내느냐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내내 나토에 관한 얘기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 나토의 첫 그 사무총장인 로드 이스메이가 한 얘기가 나토가 만들어진 이유는 구 소비에트를 아웃시키고 미국을 인시키고 독일을 다운시키는 조금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독일은 다운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쟁 이후였었으니까는요. 2차 대전. 독일은 그 다운된 게 아니라 has risen 하고 떠오르고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아니 나토가 왜 필요하냐? 그럼 자기네들끼리 다 하지. 우리 미국이 왜 돈 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군사 동맹이 나토고 미국이 주도를 해서 뭐 지원금도 많이 냈지만 서로 새로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권 또 국제 경제까지로 연결해서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우리도 공격받은 거다 하고 방어를 하니까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소련이 러시아가 그렇게 세계 질서를 유지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뭐 아시아까지도 좀 뭔가 연결이 되고 UN, 월드뱅크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 지금 다 싫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동안 나토의 돈을 지원하면서 군사력을 동맹국으로 묶어놓은 결과 다른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발전할 기회가 조금 있었고 특히 이제 러시아 주변에 뭐 발칸반도 같은 경우는 무슬림도 좀 보호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느냐? 미국도 봤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뭐 아프리카 등에서 싸울 때 특히 9.11 이후에 나토 동맹국이 처음에 12개국에서 29개국으로 늘어났지만 그 이외에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서 굉장히 많은 국가가 뭐 나토 가입국이든 아니든 뭐 한 70개국 정도가 미국 안에서는 아니지만 밖에서 대륙 밖에서 대서양 너머에서 중동에서 치르는 전쟁에 이렇게 저렇게 미국이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이 인도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세계화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미국의 이 나토라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동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터키,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도 굉장히 점점 더 독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이런 것도 좀 견제를 하는 것이고 뭔가를 또 급격하게 해결을 해야지 될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함께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도 분담금을 좀 더 내라 해서 지금 더 내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타임스는 나토는 골프 클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프 클럽 같은 경우는 돈을 내면 그 돈을 내는 것에 대한 베네핏, 비용과 베네핏 이게 완전히 일치돼야지 되지만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 나토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맹은 페이먼트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다른 동맹국들도 몇 년도부터든가요. 아무튼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매년 더 많이 내고 있기는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조이더라도 나토가 4년은 버틸 수 있지만 8년은 버티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전에 나토 대사가 한 얘기고요.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사이버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국가가 싸우기에는 너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정보 교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나토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사설이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강한 동맹이 트럼프를 푸틴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사설에서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의 특히 이제 민주당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를 좋아한다. 독재자를 닮고 싶어하고 어쩜 본인이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틴 좋아하고 김정은 좋아하고 뭐 시진핑도 부분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점들 뭐 터키 지도자하고도 친하고 필리핀 그 대통령 좋아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꼬드기는 것 같은 기분도 있어요. 강한 동맹이 나토 동맹이 트럼프를 푸틴보다도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브뤼셀에서 올바른 톤을 동맹에 대해서 유지하면 그 이후에 있을 푸틴과의 미팅에서 아주 좋아질 거다. 그런 올바른 톤을 유지하지 않으면 푸틴과의 미팅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워싱턴이 언제나 동맹에게 그건 싫어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어떻게 미국의 이득인지를 인식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 뭐 뉴욕타임즈가 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2014년 이후군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매년 지금 그 나토 회원국들의 그 분담금도 늘어나고 있고, 푸틴이 원하는 게 나토가 약한 거죠. 그래서 동유럽에서 점점 동쪽으로 그 러시아가 이렇게 오면서 한 나라를 지금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식으로 이렇게 점령해 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푸틴이 원하는 건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가? 그 점에 있어서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유럽과의 강한 관계, 뭐 마가렛 대처와는 그 로널드 레이건이 코드가 잘 맞았던 거 유명하잖아요. 헬무트 슈미트라든가 헬무트 콜 독일 총리들과도 그런 협상이 강해졌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구소련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댓글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오피니언이건 사설이건 그동안 굉장히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이건이 냉전에서 이긴 게 아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행운이 있어서 그렇지. 마침 이제 구소련이 그런저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무너졌었을 때 레이건이 그 자리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뭐 레이건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냉전에서 외교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기지 않았다. 뭐 독일이나 뭐 아니면 다른 그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협력을 해서 구소련이 경제 때문에 몰락을 한 거다. 무기 경쟁을 했기 때문에 몰락을 한 거다.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무기 경쟁을 누구랑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이건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쾌한 사설이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반대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 푸틴을 강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데 왜 그러는가?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마음에 들어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야? 푸틴의 소울메이트이고 싶어 한다. 나시에 이제 뭐 트럼프 미스 유니버스 때 그 당시에 뭐 찍혔다는 뭐 그런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 얘기를 하면서 아마 푸틴처럼 자르 푸틴이 되고 싶은 것 아니야? 푸틴이 허풍쟁이인데 허풍쟁이 푸틴을 좋아하는 멍텅구리인가?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지금 독일에 있는 미군 빼서 2% 나토 분담금 내는 다른 지역으로 빼야지 된다. 뭐 폴란드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이 왜 나토 그 지원금을 많이 내는가?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4%지만 GDP의 28%, 그리고 전 세계 부의 45%를 갖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목표도 있고 하니까 분담금 더 내고 그쪽 지역 우리가 안 가고 지키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서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상,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퍼뜨려?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하기 싫다니까. 돈만 안 들면 돼. 이런 그 기본적인 아메리카 퍼스트잖아. 지금 미국도 힘들잖아. 왜 그 돈을 거기다 써야 돼? 하는, 왜 주한미군 거기에 한국이 많이 낸다고 하지만, 낸다고 안 하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반 정도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거기다 써야 돼? 중국보로 지형적으로 미국이 그곳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중국 가지라고 하지 뭐. 그렇게 될 경우는 북한에 의해서 그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북미 관계 좋아서 우린 거기 가서 장사하면 되잖아. 트럼프 대통령 마인드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생각하거나 걱정하거나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고요. 요즘은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뭐 팟캐스트다 뭐 등등해서 한국의 아주 그 유명한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가야지 돼서 한국의 뭐 시사 팟캐스트 같은 것도 모니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그 이후나 여러 가지 내용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운전석에 앉았는데 이제 이미 운전석에 앉지 않았고 위험한 궤도로 북미 관계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제목만 보고 뭐 큰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요. 이 뉴욕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존 크루델리라는 칼럼니스트인데 제목 자체가요. 왜 그 북한의 태도가 이렇게 강해졌을까? 이번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내용이 있는가 보다 하고 봤더니 한 문장인가 두 문장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태도가 좀 달라졌다. 이게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뭔가 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민방공 훈련이었거든요. 지금 한국말로 이름 민방공 훈련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임시 그 중단했다는 것. 뭐 당연한 조치겠죠. 을지 프리덤 그 훈련 기간에 하는데 을지 프리덤 훈련 자체가 지금 일시 그 중지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거고 사람들이 다니다가 자동차도 멈추고 길에서 전부 뭐 지하철이나 뭐 주차장 같은 곳 빌딩 안으로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실패했었을 때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한 19,000개의 쉘터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동네 주변에 쉘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일단 임시 중지했다는 것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그 러시아계의 칼럼니스트 요즘 이 칼럼니스트가 굉장히 뭐 많이 그 방송에도 출연하고 하는데 진짜 보수 중에 보수죠. 공화당 중에 공화당.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제 당적을 그 무소속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러시아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깊이 볼 수도 있겠죠. 맥스 부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7일에 한 얘기라네요. 북한에 대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미국은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다. 새로운 그 리더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올린처럼 정말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playing이라는 그 단어가 플레이하다라는 게 속임을 당하다. played by 김정은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연주할 때도 그 플레잉이잖아요. 그래서 속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나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속았는데 자신만 모른다. 이게 그 맥스 부트 씨의 얘기입니다. 3월 8일 정의용 실장 등이 와서 김정은이 마치 비핵화를 다 한 것처럼 덥석 그럼 만나지 하고 그때 이제 계속 그 노벨상 뭐 한국에서 정말 심했어요. 미국에서도 심했어요. 공화당 의원들은 아예 그 뭐 후보 추천까지 해서 뭐 결의안까지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비아 모델도 아니라고 하고 해서 이제 싱가포르 가서 그 이후에 칭찬하고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위협 없다 뭐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한 것이 네빌 체인벌린 전 영국 총리가 뮌헨에서 아돌프 히틀러 만난 뒤에 이 평화다 하고 완전히 뭐 역사는 속았다고 보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네빌 그 체인벌리 영국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에게 거수경례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이 뭐 그 이후에 뭐 핵 뭐 개발 같은 거 계속 한다고 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북한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요. CVID도 포기를 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나왔어도 북한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은 지킬 것이다. 나하고 사인한 것, 계약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악수다 하면서 계약보다 악수가 중요하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로 열고 그러니까 계약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악수가 계약서보다 중요한가? 계약서가 악수보다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약이 지켜질 때 악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를 제대로 썼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 악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의미한 손놀림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까지 대화한 것 자체만으로도 전쟁을 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본인이 오바마가 높여놓은 전쟁을 피했다고 전쟁 가능성을 하는데 전쟁 가능성을 높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는 것으로 방임을 했죠. 방임을. 그래서 맥시멈 제재는 미니멈 제재가 돼버렸고 이미 중국과 북한 국경에 10개 회사가 관광사업 다시 지금 하고 있고요. 게다가 대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스트라디바이러스 바이올린처럼 연주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폭군의 그 초기 상태를 가는 것은 아닌가. 그 성향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러시아계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푸틴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위크요. 이번 그 커버를 보면은 사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그 어둡고 고민이 많은 얼굴이에요. Over the 문재인 이런 그 제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그 맥스 부트 씨가 지적한 것처럼 3월 8일부터 지금까지를 쭉 이렇게 그 상기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을 덥석 받았는지 기자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팅에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중재자로서 때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용기 있게 때로는 아첨까지 해가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해서 매치메이킹으로 잘해왔는데 이게 매치메이커가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회담 자체가 너무나 큰 외교 정치적인 승리였지만 그러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굉장히 황폐하게 하는 여러 가지 뭐 군사훈련 중지라든가 뭐 등등의 발표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내가 운전대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북한과의 평화를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보통 노무현 대통령 이런 것을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지만 면도날 위의 인생 이런 소제목을 붙이고요. 그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을 잠깐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며칠 뒤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유언처럼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이 문재인 대통령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1976년도 해병대로 남북긴장 한창 됐었을 때 그때가 이제 도끼 만행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세멘트로 그 DMZ가 이렇게 그 공동 경비구역이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좀 지금보다 더 어설퍼서 나무가 북한에서 심어놓은 그 미루나무잖아요. 김일성 주석이 심었다는 거니까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지 되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무가 유엔의 그 관망대를 잘 안 보이게 하니까 좀 나무를 이제 뭐 가지치기 하고 없애려고 하다가 도끼로 뭐 트림하고 이러는 것 을 이제 그 미군들이 유엔 사령군들이 보고 이러다가 북한에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도끼를 뺏어서 사람들은 트림하던 사람은 도망가고 그 도끼를 뺏어서 미군이 죽고 그 유엔군이 숨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럴드 그 포드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서 아예 그 나무를 없애버려라. 트림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조금만 트림할게, 조금만 할게. 이러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특수군으로서 800명 파견됐는데 그 당시에 그 코브라 헬리콥터, B-52 폭격기, USS 항공모함 다 레디됐고 완전히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작은 오해와 그런 서로 간의 차이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그 한국의 군인으로서 본인이 거기에 정말 일촉즉발 다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서 체인톱으로 이제 나무를 잘라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무슨 뭐 박물관 비슷한 데도 가고 뭐 이랬는데 북한군도 쳐다보다가 결국 못했고 또 남한에서도 북한군 초소에 가서 완전히 정말로 험한 일 해놓고 이랬잖아요. 북한군 다 도망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슴 깊이.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유언과 같은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읽기로는.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한과 만나자 했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해서 평창올림픽 그 이후에 등등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해야지 되는 일이잖아요. 미국이 어떠한 그런 북한 체제 안보를 보장을 해줘야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노벨상 뭐 자신의 그런 드러내기 이거는 하지만 또 막상 주는 것은 주지 않고 그런 그 상황에서 뭐 합동 군사훈련 같은 것도 다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쓸 카드도 없었던 것이죠. 보수는 보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그 사이에도 두 개는 이뤘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고 남한과 또 북한이 몇 번이나 대화를 하고 긴장은 완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 이후 좋던 나쁘던 모든 책임까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뉴스위크의 기사였고요.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었습니다. 언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였었나요? 어제 것이었던가요? 전 그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미국에서 제가 미국 뉴스를 보면서 보도하는 것 가운데는 무리가 있거나 틀린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어준 앵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가지를 오늘의 미국의 청취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히 한 걸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이 정세현 전 장관께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뭐 얼마 전에 강연을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방송에서. 미국 언론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한다. 미국은 하나도 양보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이제 북한만 양보하라는 식으로 그런 형태의 마음을 갖고 이것을 부당하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게 보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틀렸습니다. 미국 언론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도 방송을 했고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은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고 북한만 비핵화라고 하면 이것은 all or nothing 절대로 외교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조셉 윤 전 대사가 미국은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파기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대체적인 언론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던가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스몰 워킹 그룹에 대해서 미국 언론은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고 이런 좋은 성과를 이게 뭐가 안 됐다라고만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 말씀 틀립니다. 미국 언론 처음에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북한 방문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스몰 워킹 그룹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본과 베트남을 가서 내용이 바뀌고 달라지고 이런 내용을 팔로우업을 했던 거지 처음부터 스몰 워킹 그룹을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예전에 스몰 워킹 그룹부터 꼼꼼히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그래서 탑 투 다운이었는데 탑 투 다운이 결국은 이번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 스몰 워킹 그룹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리하고 오래된 것이 되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 언론이 만나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것 굉장히 비난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거는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 틀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김영철과의 만남이었지만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국무부 팀이 끝까지 만나려고 해봤는데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만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꼭 뭐 이런 것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는 본인이 또 원하는 남북 그 화합과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저는 적어도 미국 언론을 다 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어준 그 총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 훌륭한 앵커고 많은 그 한국 분들도 좋아하시지만 미국 언론에 대해서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조건 북미 회담조차도 안 되기를 원한다고 보도하는 것. 김어준 그 앵커도 마찬가지로 미국 언론을 많이 모니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데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뉴스공장도 JTBC도 TV조선도 조선일보도 다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완전히 작정을 하고 이 보수의 입장에서 방송한다면 뉴스공장이나 JTBC도 이미 미국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나 인터뷰 내용이나 처음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을 들으십시오. 제가 대체적으로 이쪽이나 이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제 편파적인 방송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좋게 했으면 더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면서 0.5초 늦었습니다. 마음 자체는 누구나 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좀 그 의도대로만 하지 말고 의도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운동가들. 그러나 방송이나 신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사실을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많이 얘기하면서 본인도 그러면서 그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자 이외에는 세계적인 그 커먼 센스 아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변명까지 하면서요. 이렇게 치사하게 치사한 강혜신. 어쩌죠? 짧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아직 뭐 확실하게 인준된 것 아니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브렛 캐버나우라는 53세의 락 솔리드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그 강할 때 강한 보수가 이제 그 115번째 인준받으면 연방 대법관이 됩니다. 아주 뭐 티피컬해요. 예일대 법대 졸업하고 엄마도 주의 판사였고 이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항소법원 판사가 됐는데 워싱턴 그쪽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 자랐어요. DC. 낙태, 뭐 연방 규제, 이민, 종교 자유, 정치 자금, 총기 소지 전부 보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가 이 부분을 민주당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대통령은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송과 조사에서부터 면제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와 관련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글을 미네소타 법 리뷰에 썼냐면 본인이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팀에서 빌 클린턴 섹스 스캔들 그 보고서 초안했었거든요. 20년 전이니까 젊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대통령은 할 일도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때의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것도 공평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빌 클린턴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보 성향의 평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본인이 헌법을 숭배하고 사법부 독립이 그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오픈 마인드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인준되고 나면은 5대4 강한 보수 5 그리고 4 이제 그 진보가 되는데 쉬운 한 표 있으면 되는데 존 맥케인이 안 되고 지금 그 아파서 애리조나에 있으니까요. 민주당의 노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아나주의 상원의원은 또 반대를 던지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공화당 유권자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찬성했거든요. 닐 고소치. 해서 닐 고소치가 그때 54대 뭐 45인가 그렇게 이제 인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자니 또 민주당이 싫어할 테고 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그렇고요. 저는 그 소수 인종으로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유명한 그 정말 연방 대법관 가운데서도 더굿 마샬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지명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14년 뒤에 로널드 레이건이 첫 여성 샌드라 데이 오코너, 그리고 2009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소니아 소토마요로 첫 여성 히스패닉을 했습니다. 이번에 115번째 연방 대법관이 나오기까지 블랙은 2명밖에 없었고 여성은 4명. 지금이죠. 뭐 그 샌드라 데이 오코너 빼고 다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에이시아는 아직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에이시아는. 지금 이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아 켜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은퇴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에이시아는 없어요. 에이시아는. 아, 여기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적용되지 않네요. 테슬라의 그 조립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관세, 테슬라의 얘기입니다. 관세 때문에 뭐 20%나 그 값이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이고, 민주당 상원 다수당이 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엑시오스가 서베이 몽키와 함께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그 뭐 10군데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주에서 이겨야지 되고 계속 지켜야지 되고 2개를 추가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국의 소년들 코치 모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왕복으로 5마일을 다이버들이 뭐 11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 다 구했고, 물을 빼낸 게 75시간 동안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 48개 정도의 물을 빼냈는데, 그리고 댐도 설치했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또 20년이나 된 그 뭐 헤이폰이라는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했대요. 소방관들도 90명의 다이버와 등등 해서 나온 어린이들이 2주일 동안이나 깜깜한 데 있었기 때문에 다크한 선글라스 썼고 지금 병원에 있어요. 가족과 유리창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병균들 이런 것 있을지 모르니까 다 치료받아야겠죠.